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랠리가 조금 이어졌죠. 뭐 산타 랠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직 12월이 다 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을 이제 플레이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분석 또는 실질 시장의 팬더멘털이 아닌 기업의 이제 사업 전반의 사업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매크로라고 얘기하죠. 뭐 거시경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거시경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요 좀 저희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뭐 그렇게 많은 거시경제 분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다는 경제학자들, 뭐 소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도 이 거시경제 매크로 분석을 못합니다. 실질적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거시경제 분석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처해 있는 자본주의 이 시장은 너무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그 기반에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는 게 한 사람의 마음도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분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거시경제 분석이라는 것은 후단에서 뭐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후행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주요하게 체크하는 지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뭐 물론 뭐 시간이 많고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많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선 정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종목 투자라든지 팬더멘털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어, 피터 린치도 사실 거시경제에 분석하는 뭐 매크로 분석에 대한 그 시간 소비가 좀 아깝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뭐 특히 이제 또 그 외에도 뭐 하우드 막스도 뭐 이렇게 유사한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거시경제 또 매크로 분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좋은 것들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참고하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보시면 이제 패드의 기준금리죠. 뭐 가장 기준금리는 우리 주식 투자하실 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거시경제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리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2022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 기준금리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또 가파르게 올랐냐에 대해서 또 앞단 선행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라든지 지표들을 또 쫓아가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CPI라든지 뭐 MI, PMI라든지 뭐 CCI라든지 CCI에서도 좀 더 앞단이 있죠. 뭐 CPI도 뭐 근원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갈수록 점점 이 기준금리를 앞단에서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선행 지표들을 쫓아가게 되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금리 정도만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당장 뭐 패드의 위원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의견들이 그 앞단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대응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 뭐 경제학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일단 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 레이슨 이자율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좀 캐치를 해야 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구나. 아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지표가 하나 있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통화량과 관련된 부분이죠.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기준금리랑 뭐 연동돼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통화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단에서 피크 아웃이 돼서 이 YY로 감소하고 있는 국면에 지금 다양한 이 시장에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 추이는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이게 좀 하락을 해다 다시 이 거대한 트렌드, 추세는 변함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돈을 흡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통화량 자체가 이 위에서 이렇게 좀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였기 때문인 거고요. 뭐 이거 하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0년물, 2년물의 장단기 차이죠. 요것은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장단기 차이가 역전되는 이 0점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예민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나 이 0에 가까워지면 뭐 그 뒷단에서 뭐 곧 이런 이게 음영이 있는 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 깊게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게 0에 가까웠고 지금은 더 마이너스로 깊어졌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장단기 차이가 역전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0에 가까워 올수록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시장의 반응이 예민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22년도 뭐 이렇게 보시면 이때 한번 가까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지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요거는 실질금리고,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여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페드의 기준금리죠. 페드의 기준금리 3.78, 뭐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3.78이죠.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정해지면 실질금리는 지금 보시게 되면 1.17이죠.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실질금리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는 오히려 이 실질금리가 의미가 있는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국면에서 주가는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의 기준금리는 사실 의미가 없고, 거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 실질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소득이라든지 이자율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요. 이 실질금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1%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1%가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려워지죠. 이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국채라든지 뭐 이런 걸 투자를 해서 1.5% 가깝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래서 이때쯤 되면 성장주들이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다행히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좀 감소했죠. 많이 높았을 때는 1.5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래도 1.17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 실질금리의 추이를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스 지수입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죠. 변동성에 관련된 지수인데, 어느 정도 요거만 갖고도 플레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20에서 30 수준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20까지 떨어지면 팔고 또 30에 또 사고 뭐 이런 플레이입니다. 어느 정도 소비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가능성 있게 보는 지수가 지금 22년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좀 많이 높았었죠. 그러니까 이때 뭐 좀 주식을 사고 지금 20 가까이 왔죠. 이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플레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반적인 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지수 하락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많이 보는 게 또 이 나스닥의 200일 선을 저는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데, 제가 올해 초에
주식을 많이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었던 비법도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200일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뭐 지금 며칠 정도 지나면 200일선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분명 저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하게 반등하고 뭐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추세적인 변화, 변곡점이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내년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지수가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뭐 슈팅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만간 뭐 결국에는 1월 초, 뭐 12월 말, 1월 초가 되겠죠. 이쯤 되면 저항을 받고 또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점적으로 지금 빅스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12월 랠리가 뭐 당분간은 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뭐 이게 10, 20이지만 뭐 17, 뭐 15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지금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이 더 열려 있는 확률이다. 그런 포지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00일 선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내년 23년 1월 달부터는 좀 하방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시경제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놀라운 뭐 시장의 흐름을 먼저 뭐 이렇게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와중에는. 하지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정도면 노벨상을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 바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머리 끝에서 파는 것도 아니죠.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 정도에서 사고 머리 끝에서 파는 게 아니고 목 정도에서 어깨 부분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앞단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렌즈를 갖고 조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면 매크로 분석, 거시경제 분석 충분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5개 정도 지수인가요? 그리고 뭐 나스닥 200일 선 정도? 요 정도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요 나스닥까지 하면 한 6개가 되겠죠. 뭐 기준금리, 그 다음에 뭐 통화량, 장단기 역전,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그 다음에 빅스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뭐 이 정도 보시면서 뭐 매크로 또는 뭐 시장 상황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주식 투자 하시는데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